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새해만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목들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하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매수 타이밍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대형주가 잘 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전문가님 대형주 이제 좀 사볼까 싶으면 매수 기회가 안 와요. 계속 올라가 버려서 이걸 따라잡아야 되나 뭐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다간 또 놓쳐버릴 것 같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새해 들어서 10% 이상 올랐죠. 오늘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10% 조금 안 되게 네. 올랐고요. 이번 주만 해도 코스피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많이 올랐는데 10% 오늘까지 한 1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PER로 뭐 15배 가까이 14.7배, 8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것 때문에 좀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아직 여전히 싸다. 뭐 PER로 계산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쪽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뭐 PER 15배 정도를 기준으로 봐서 지금 대형주를 좀 찾는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게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둘 다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개별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지금 PER이 더 낮은, 뭐 PBR이 더 낮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통신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KT나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관련돼서 이제 성장성도 이제 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싸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음식료 업종인 CJ 제일제당이라는 대상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다시 공급 쪽으로 돌아서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인데 대표 이제 국내 건설 회사들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뭐 GS건설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PER이 뭐 4배에서 7배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은행주나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워낙 또 증시가 좋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단순히 저 PER이라든지 저 PBR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을 산다라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가는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식 격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대감이 클 때 사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포트의 일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담으실 필요도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도 뭐 일부는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뭐 상승장에 소외를 받지 않지 않겠나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좀 지금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좀 쉴 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마냥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좀 시장을 멀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덜 오른 대형주들도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지금은 어쨌든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도 담는 좀 반반씩 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으로는 통신 업종 꼽아주셨고요. 음식료 업종 대상과 CJ 제일제당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효하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은행과 증권주까지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런 저평가 종목도 중요하지만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전문가 딱 하나씩만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는 이게 좋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뭐 지금 은행주, 뭐 건설주, 통신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씩만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원픽 종목. 저평가 종목 중에 네. 사실은 뭐 그걸 고르기는 참 그런데 예. 워낙 잘 고르셔서 종목을. 일단은 통신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대장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사실은 대장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SK텔레콤이 그나마 좀 제일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음식료에서는 CJ 제일제당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증권 건설주에서는 뭐 사실은 뭘 사도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대형 건설사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 증권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네. 은행주는 아무래도 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증권주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결국에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리테일이 강한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네. 이런 쪽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전문가님? 뭐 올해 이 상태로 한 6개월만 가더라도 사실은 뭐 실적 전망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뭐 개인이 이끈다라는 건 결국엔 개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에.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리테일이 그동안 좀 안 좋아 처져 있었다가 오히려 리테일이 강한 쪽은 뭐 비중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거의 리테일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키움증권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키움증권 눈여겨보시고 통신주 SK텔레콤, 음식료 CJ제일제당, 또 건설주들은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라는 설명 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얘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오늘 나란히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LG화학 결국 10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삼성 SDI도 77만 1,000원까지, SK이노베이션은 31만 8,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아마 잘 가는 종목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전기차 관련주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기세. 뭐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빠르지 않냐라고 싶은 거는 네. 여전히 좀 지울 수 없는 거고 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 8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LG화학이 급하게 올라왔고 삼성 SDI도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소재 업체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런 그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 업체들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뭐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큐가 증가하고 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각종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메이커들,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올해 뭐 30종을 만들겠다, 뭐 20종을 만들겠다, 뭐 많은 발표들이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나 뭐 이런 주요 배터리 회사들도 결국에는 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는 항상 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물론 GM 같은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주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소재는 검증된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목은 더 커질 걸로, 관심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들도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해서 계속 뭐 누가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지 결국엔 다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 이제 세트 업체로는 LG와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재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뭐 동박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대형 대표주 종목들. 자막에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내가 이제 어떤 거를 고를 것이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게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걸 지금 그럼 따라가야 되냐? 근데 뭐 일정 부분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단계 좀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좀 쉴 때를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래전부터 항상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계속 하셨죠. 포트에 꼭 하나는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지금 세계 IT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만큼 시장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 이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소재 업체들 위주로 또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자막으로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면 양극재, 음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첨가제는 첨보, 대주, 전자재료, 동박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들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포트에 넣어두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위주의 시장 소외되지 않으셔야 되니까 이러한 종목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 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